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또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생활하듯이 항상 아침에는 좋은 결과와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하시게 되면 뭔가 모르게 기쁜 것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가나선의 선문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도중에도 어떤 이야기를 핵심을 두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가택이여라는 말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할까 합니다. 가택이여, 말 같자, 못택자, 말 일자, 고기 잡을 어자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말하면은 진나라나 그 초나라 때 이야기를 할까요? 일대 접근 끝에 진나라에 밀려 승리하는 방법이 없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진의 문공의 호연했던 승리할 방법을 묻자 속임수를 쓰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무슨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남에게 속임수를 써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모두 다 꺼내어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은 그 훗날에 잡을 물고기가 얻게 된 것이라고 하나의 나무를 불태워서 산짐승을 싹 없애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바다에 물을 싹 다 퍼내서 연못에 물 퍼서 고기를 없애나 산에 그 하나의 벌레 잡기 해서 산을 다 태워서 없애는 거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태이어라. 뒷날에 잡은 짐승이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영원한 해결책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이 방편의 방법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충고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익만을 위해서 어떤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관계가 논다면은 결과는 자기가 참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순간의 이익이 평생 동안의 우애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마치고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단에 보면은 조계종에는 가나선, 조동종에는 목조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선법이라고 이렇게 헤어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 수행자들 사이에 수행 정도가 가능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고도의 난제, 그 답을 주고받는 선문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문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선문답의 유행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하나의 상식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선문답의 정신 결코 일상적인지도 않습니다. 일상적인 일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문답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항상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고 보이는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성을 깨달아 갈 것인가, 어떤 것이 깨우쳐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라고 본다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소주 선사께서는 무로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결코 그 의미적으로 있다는 없다는 떨어지지 않는 대답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 선사께서는 바로 깨달음의 세계, 무라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고 보일 것이 뿐이고 우리는 그에서 선문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문답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그 언어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에서는 얽혀진 일상적인 언어들이 더 이상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냐 하면 일상적인 언어는 작용이 변하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문답에 사용된 언어는 더 이상
말하고 있는 상식적 차원에 머물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개 성화된 선적 세계, 즉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세계에 새롭게 구성되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많은 선문답의 첫 인사에서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서 오는가, 또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지 어떻게 왔는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결코 부산에서 왔습니다, 버스 타고 왔습니다 하는 내용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답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은 이미 상식적인 언어를 통해 본래적인 소식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소식이라는 것은 물론 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은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선문답은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를 빌려서 본래적인 소식을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선문답은 언어적 특정의 언어를 왜 또 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작용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때의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남의 미력한 정선님과 함께의 이 붓다의 본문, 아침에 소참 본문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틀리고 또 그때의 상황에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문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작용적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맞추어서 지금 말하는 그때 맞춰 구사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때 아침에 어떤 내용을 잘하여서 구사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언어를 들어서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바로 남의 정원 스님과 함께 소참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개송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언어적 특성, 바로 언어가 모순적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남 선사의 오도송에 열어서 보면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리 밑 하늘이 있고 머리 위에 땅이 있네. 또한 본래 안팎이나 중간이 없는 것이 저 구름밭이가 걷고 소갱이 보는 것이며 북산을 말없이 남산을 보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오도송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오도송에서 물론 깨침의 경지를 덮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여기에는 모순적 언어는 사용이라는 말은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 머리 위에 땅이 있네라는 말입니다. 가로 이 구절이라는 내용이 사용된 언어는 일상적이지만은 그 의미는 너무나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이러한 언어를 모순적 그 사용 역시 선정적인 진리가 채택되면서 나타난 도리를 자연스럽게 포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포현을 한 것인데 바로 진리의 채택이 되면서 나타난 도리를 자연스럽게 포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리 있어서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 포현이라는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 차원의 깨치지면서 바로 지극히 올바른 것을 표현하려는 한 방법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부분에 대한 바로 우리가 선문답에서 언어의 이미 일상적인 작용을 벗어나서 새롭게 구성되어 지금 작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더 이상 모순의 결국 그 모순이 아니요. 상식이 결국 상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상식적의 수준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바로 우리는 하도 즉 공안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상식적 수준을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성과 도리 어느 사용의 당사자에게 채택되지 않는 한 결코 명확한 납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문답에서 하나하나를 익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문답은 물론 기본적인 깨달음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선종의 근본적 사상인 도노입니다. 그 도노 속에서 스스로의 본성을 물론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문답의 지향하는 바가 하겠습니다. 즉 선사와 남자의 사이에 바로 대화가 언어의 상식적 수준이 바로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이미 본래의 면목을 파고들어 서로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설프게 한 권의 책이 뒤지고 몇몇 선사의 말을 외워도 문 밖의 선사를 당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문답은 이미 무한한 창조 영용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문답의 깨달음의 세계의 분명하게 바로 지향하지만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술이 우리가 시펄은 두께의 칼날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미역하면 매일 있는 것이고 밝으면 능히 피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흙은 베어도 죽고 피해도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살아있는 선문답이 바로 행성공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성공안에서 느끼가야 할 이런 문제는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문답은 선의 진수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문답은 그 자체로 아무런 효과는 없습니다. 즉 수행이 없는 선문답은 성립도 안 될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행을 함으로써 선문답이 바로 결코 바로 선문답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문답으로 인해 생긴 공안에 의지해서 올바른 바로 수행을 이루어져 때에 바로 깨달음의 조건을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의 공은 바로 자체의 선문답이라고 본다면 바로 선문답은 인해 생긴 공안에 의지해서 올바른 수행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의 조건을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장구하여 수행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그 자체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발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심 속에서 우리는 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선문답을 인해 생긴 공안에 의지해서 올바른 수행을 이루어졌고 바로 깨달음의 조건을 갖춰지는 것임이라는 것을 꼭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참고하여 수행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행평성 원리에 맞추어서 이를 쭉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장구 수행의 자세, 선문답을 활발하지는 한 응용의 세계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무척이나 중요하겠지만은 미역한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미역함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활발하지 않은 선문답의 세계가 결국은 공안 하나의 진리의 근거로
오로지 힘써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행 속에서 느끼가는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산문답은 깨달음은 응용과 확인 그리고 채택, 지향, 선종의 전통적인 포யம்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뜬금없는 동문서답이나 내용 없는 언어, 유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직 수행을 답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수행을 답을 하고 수행 속에서 느끼고 깨달아가는 그 시간만은 우리가 꼭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여 집에 오고 우리는 그와 같이 윤회하듯이 채바퀴 돌듯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를 쉬고 또 쉬어서 내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또 남의 밀어간 청스님과의 소참 법문으로 인해서 내가 갖추지 못했던 그 에너지를 갖춰가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침에 문을 열어가는 소참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방법에 많은 에너지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자신을 알아차리면은 바로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조금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미래감 정선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항상 에너지와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길을 열어가고 항상 기쁨을 창조하는 바로 남의 정선님과의 소참 법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진리와 그 위에 의한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방송은 바로 우리가 소참 법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느끼고 가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정훈스님과 소참 법문으로 항상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생기면 항상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법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미래간 정훈스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소참 법문은 구독과 좋아요 눌림으로 인하여 바로 좋은 내용과 좋은 말을 하도록 연구하고 또 공부하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마음먹은 대로 만사대길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소원성취하십시오.